칭, 날씨가 맑다. 明天, 내일.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해를 의미하는 날일자입니다. 날일자의 중국어 발음, 르, 르. 날일자가 부수로 쓰이면 르즈방. 날씨가 맑다는 건 해가 쨍쨍 비추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르즈방이 쓰였죠.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낮에 해를 한번 보고 밤에 달을 한번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죠. 그게 바로 내일. 해와 관련 있는 日子旁, 日子旁. 肚子, 신체 부위 중에 배. 胖, 뚱뚱하다.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수는 달월자처럼 생겼는데요. 사실 이 글자는 달월자가 아니고 고기를 의미하는 고기육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肉, 肉. 그런데 고기육자가 왼쪽에 가서 부스로 쓰이게 되면 모양이 달월자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그때 부스의 이름은 위에즈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달월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이 부수는 고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육신, 육체와 관련이 있고 우리 몸을 가리키는 신체 부위 속에서 위에즈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肚子, 배, 脖子, 목, 脸, 얼굴, 腿, 다리, 脚, 발 이런 단어들에도 위에즈방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뚱뚱하다라는 단어 살펴볼까요? 위에즈방은 육신, 육체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몸이라고 보시고 그 옆에 절반을 의미하는 빤이란 글자가 붙어 있어요. 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 살이 더 붙어 있다. 그럼 일반적 몸매보다 뚱뚱한 거겠죠? 고기, 육체와 관련 있는 위에즈방, 위에즈방. 티, 발로 차다. 파오, 달리다, 뛰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발로 한다는 거죠. 발을 의미하는 발족자가 부수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주, 주. 발족자가 부수로 쓰이게 되면 지금처럼 모양이 바뀌고 주즈방이라고 부릅니다. 발과 관련이 있는 주즈방, 주즈방. 파차이, 떼돈 벌다, 큰돈 벌다. 이 단어에서 자이라는 글자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자이라는 글자의 부수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인데요. 조개를 의미하는 조개패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베이, 베이. 조개패자가 부수로 쓰이게 되면 베이즈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처럼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돈처럼 사용하였대요.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베이즈방, 베이즈방. 球, 공, 왈, 놀다. 이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구슬을 의미하는 구슬옥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위, 위. 구슬옥자가 왼쪽에 부수로 쓰이게 되면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왕자처럼 생겼다 하여 왕즈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스듬한 구슬옥자라는 표현으로 셰위방이라고도 합니다. 공이란 단어를 외우실 때는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의 공하고 떠올려 보시고 놀다라는 단어를 외우실 때는 구슬치기 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슬과 관련 있는 斜위旁, 斜위旁. 钱, 돈, 眼镜, 안경. 이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금속을 의미하는 쇠금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찐, 찐. 쇠금자가 부수로 쓰이게 되면 지금처럼 모양이 바뀌고요. 이 부수의 이름은 찐즈방입니다. 이 글자부터 살펴볼게요. 요즘은 우리가 지폐를 많이 쓰지만 고대의 초기의 돈의 모습은 동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젠이라는 이 글자는 금속을 의미하는 찐즈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단어 옌징, 옌이란 글자의 부수는 눈목자, 무즈방, 찡이라는 글자의 부수는 금속을 의미하는 찐즈방. 그럼 눈에 착용하는 금속이 뭘까요, 여러분? 안경.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부수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한자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금속을 의미하는 찐즈방, 찐즈방, 판, 밥, 배고프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음식과 관련된 먹을 식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시, 먹을 식자가 왼쪽의 부수로 쓰이게 되면 지금처럼 모양이 바뀌고요. 시즈방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프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시즈방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나를 의미하는 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음식을 앞에 둔 나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배고프다. 음식, 먹는 것과 관련 있는 시즈방, 电视, TV, 住, 기원하다, 바라다. 이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수는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시. 보일 시자가 왼쪽에서 부수로 쓰이게 되면 지금처럼 모양이 바뀌고 시즈방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로 보여지는 기계, TV. 그럼 축복해주는 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쭈라는 이 글자는 도대체 보일 시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보일 시자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뜻 말고도 제사나 종교, 길흉화복과 관련 있는 단어에 시즈방이 등장하곤 합니다. 보다 혹은 제사나 종교와 관련된 시즈방, 쿠즈, 바지, 裙子, 치마.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 부분. 방금 전에 배웠던 시즈방인가 하고 봤더니 점이 한 개 더 붙어 있네요. 이 글자는 옷을 의미하는 옷 의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옷 의자가 왼쪽으로 가서 부수로 쓰이게 되면 자리를 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모양이 바뀌고요. 이때 부수의 이름은 이즈방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봤던 시즈방과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옷과 관련 있는 부수 이즈방.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자 부수 2탄이었습니다. 마지막 3탄도 기대해 주세요.